한태성 회장은 58층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서울 도심이 발밑에 펼쳐졌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 도시에 올라와 맨손으로 일군 제국.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책상 위에는 사설탐정이 보낸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아준, 그의 딸 윤아의 약혼자에 관한 보고서였다. 회장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증권사 차세대 에이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완벽한 스펙.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준이 후배 직원을 괴롭히는 장면, 식당 직원에게 고함치는 모습, 택시기사와 다투는 사진들이 있었다.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그의 진짜 얼굴이었다. 회장님, 윤아양과 정아준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회장은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표정을 정리했다. 문이 열리고 딸 윤아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아빠. 윤아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녀의 뒤로 정아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완벽했다.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완벽하군, 너무 완벽해. 안께. 오늘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 의견을 듣고 싶어서야. 회장이 말했다. 저희 그룹에서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증권 전문가인 자네 조언이 필요하거든.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윤아는 행복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가 사랑하는 두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좋았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정아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재벌가 사위 자리만 노리는 사람인지.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간 후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돈도 권력도 지위도 없는 한 명의 늙고 가난한 노인으로 하준을 만날 것이다. 그때 그가 보이는 태도가 진짜일 테니까.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아내와 어린 윤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의 모습이었다. 여보, 우리 딸 지켜줘야 해.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딸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내 스케줄 일주일 비워놔. 그리고 아무에게도 내 행방을 알리지 마. 특히 윤아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걱정 말게. 다만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주면 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준비해둔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다. 해진 작업복, 때 묻은 점퍼, 구멍난 운동화. 회장은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4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군. 그렇게 한태성 회장의 위장이 시작되었다. 재벌 회장이 아닌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으로서 예비사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 한강변 작은 고시원. 회장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자라 있었다.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 대신 해진 작업복을 입고 명품 시계 대신 플라스틱 손목 시계를 찼다. 이 정도면 되겠군. 회장은 조금 더 허리를 구부렸다.
노인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였다. 거울 속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상위 1% 재벌 회장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70대 노인이었다.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가짜 주민등록증과 통장이었다. 이름은 한철수, 직업은 청소용역 노동자. 지난 일주일간 준비한 새로운 신분이었다. 그는 이 신분으로 하준이 일하는 증권사 근처를 배회할 계획이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회장은 지갑에서 낡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신용카드도 명함도 없었다. 오직 가난한 노인의 삶만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하준이 자주 가는 은행 지점이었다. 사설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하준은 매주 수요일 오전 이 은행에 들른다고 했다. 회장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1월의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명품 코트가 아닌 얇은 점퍼를 입으니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서민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는구나. 회장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곳에서 살아왔는지를. 1시간쯤 지났을까? 익숙한 차 한 대가 은행 앞에 섰다. 하준의 외제차였다. 회장은 재빨리 자세를 낮추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거렸다. 하준이 차에서 내렸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은행 입구로 향했다. 회장은 일부러 하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틀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통장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준은 잠깐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죄송한데요, 저 바쁩니다.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하준은 회장을 밀치듯 지나쳤다. 그 순간 회장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이고. 회장은 무릎을 꿇고 동전들을 줍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함께 동전을 주워줬다. 하지만 하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하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첫 번째 시험이었다. 그리고 하준은 낙제점을 받았다. 은행 안에서 회장은 창구에서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아 하준을 관찰했다. 하준은 VIP 창구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거만했다.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나요? 당신네 은행 서비스 수준이 이래요?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저게 내 딸의 약혼자라니. 저 모습을 유나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니, 유나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장님으로 만드니까. 업무를 마친 하준이 은행을 나갔다. 회장도 천천히 뒤를 따랐다. 하준은 길 건너편 고급 카페로 들어갔다. 회장은 그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하준을 지켜봤다. 하준은 카페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마 유나와의 통화일 것이었다. 유나 앞에서는 다정한 남자친구, 약자 앞에서는 오만한 갑질러. 회장의 가슴이 답답했다. 어떻게 저런 이중적인 인간이 내 딸을 속이고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회장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준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회장은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준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어야 했다. 인간의 진짜 모습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니까. 회장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결정적인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목요일 아침 회장은 하준의 출근길을 기다렸다.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였다. 사설 탐정 보고서에는 하준의 동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 회사로 향한다. 회장은 아파트 정문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손에는 큼직한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으로 보이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되자 하준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다. 회장은 재빨리 움직였다. 일부러 차도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다. 하준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끽 타이어 마찰음이 요란했다. 회장은 차 앞에서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다. 일이 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손을 털고 있는데 하준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달랐다. 시계를 힐끗 보는 하준의 모습이 보였다. 출근 시간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으니 어서 가세요. 바쁘실 텐데. 회장이 말했다. 하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하준은 재빨리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떠나는 차를 보며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이 다칠 뻔했는데 확인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가는구나.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물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여성은 명함을 하나 꺼내 회장에게 건넸다. 혹시라도 나중에 어디 불편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이 근처 병원 간호사거든요. 회장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이름을 보니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이 떠나고 회장은 다시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방금 본 두 사람의 대비가 선명했다. 하준은 형식적인 걱정만 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저 젊은 간호사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사람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장은 하준의 회사 근처로 이동했다. 증권사 건물 앞 공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회장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김밥이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입맛에 이 김밥은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점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나. 할아버지, 거기 계셨네요. 누군가 다가왔다. 아침에 만났던 간호사 박수진이었다. 아침에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왔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은 진심 어린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아, 아가씨.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회장은 당황했다.
자신 같은 낯선 노인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사람이 있다니. 식사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네, 김밥 먹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제가 국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은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회장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끼니도 제때 못 드시잖아요. 제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빨리 가요. 식당에 앉아 따뜻한 국밥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서민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까? 30년? 아니, 40년 전? 왜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 여성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을 적셨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가족은 다 떠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장은 진실의 일부를 말했다. 아내는 정말 세상을 떠났으니까 힘드시겠어요. 요즘 독거노인분들 많이 외로워하시던데. 수진의 눈에 연민이 어렸다. 회장은 가슴 한편이 아팠다. 이 순수한 젊은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가씨는 참 착하네요. 모르는 노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희 할아버지시거든요. 저도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런 마음씨에서 나온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하준이 걸어오고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였다. 회장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 저 사람. 수진이 하준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세요? 회장이 물었다. 아침에 할아버지 거의 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더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하준이 식당 앞을 지나갔다. 그는 아침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저 남자가 내 딸의 남편이 될 수는 없다. 절대로. 금요일 회장은 하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하루를 보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낡은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카페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후 4시쯤 하준이 카페에 들어왔다. 동료 한 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회장에서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다. 요즘 회장님 딸이랑은 어때? 동료가 물었다. 회장의 귀가 쫑긋했다. 뭐, 그냥 그렇지. 결혼하면 내 인생 피지는 거야. 회장님 사위 되는 거 아니야. 하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근데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야? 동료가 웃으며 물었다. 하준이 피식 웃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재벌가 사위 자리면 충분하지. 이윤아 씨는 착하긴 한데 좀 순진해. 뭐든지 내 말만 믿으니까 다루기 쉬워. 회장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 인간이 내 딸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조심해. 회장님한테 들키면 끝이잖아. 들킬 리가 없지. 나 연기 좀 하잖아. 유나 씨 앞에선 완벽한 남자친구, 회장님 앞에선 완벽한 사위 후보. 결혼만 하면 다 내 거야. 하준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정신을 차렸다. 아직은 아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다. 유나가 직접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하준과 동료의 대화가 계속되었다. 다음 주에 회장님이 우리 약혼 파티 열어주신대. 그때가 중요해. 회장님한테 완전히 신임을 얻어야 하거든. 내 계획대로 잘 되길 바란다. 동료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회장은 녹음을 멈췄다. 충분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유나는 녹음을 믿지 않을 것이었다. 오빠가 편집했을 거라고, 누군가 모함하는 거라고 변명할 것이었다. 카페를 나온 회장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유나에게 하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아빠 어디 계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미안하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왜? 오늘 저녁에 하준 오빠랑 아빠랑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그래, 같이 먹자. 어디로 갈까? 하준 오빠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대요. 7시에 청담동 르시엘이에요. 알겠다.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회장은 시계를 봤다. 5시였다. 이 시간 후면 딸과 하준을 만난다. 회장으로서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고시원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다시 한태성 회장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다. 하준의 본성을 완전히 꿰뚫어 본 눈빛이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유나와 하준이 이미 와 있었다. 아빠.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준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 완벽한 미소, 정중한 태도, 모두 가면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준은 완벽한 예비 사위를 연기했다. 회장의 식사 속도를 맞추고 적절한 타이밍에 대화를 이끌고 유나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준 군, 자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회장이 물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십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은인이시죠. 하준은 겸손하게 답했다. 효자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도 잘 모실 거야.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준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 속에 담긴 아이러니를. 그나저나 하준 오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좀 복잡해서. 하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씨가 있어서 힘이 나. 유나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하준 군,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는 여기서 디저트나 고르고 있어. 네, 알겠어요, 아빠. 테라스로 나온 두 사람. 서울 야경이 발밑에 펼쳐졌다. 회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원래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지금은 필요했다. 하준 군,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는 왜 유나와 결혼하려는 건가? 그야 당연히 사랑하니까요. 하준은 주저없이 답했다. 사랑? 회장이 피식 웃었다.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재벌가 사위 자리가 좋은 건가? 하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오후 카페에서 자네 동료와 나눈 대화. 내가 다 들었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회장님.
그게 하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변명은 필요 없네. 나는 이미 자네의 본 모습을 봤으니까. 제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자네가 내 딸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 말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하주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더 이상 공손한 예비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다.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네,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 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유나 씨를 사랑합니다. 진심? 회장이 비웃었다. 오늘 오후에 한 말은 뭔가 유나가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고 했지 않나?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 거예요. 하준이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회장이 말했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하나 해보게. 그걸 통과하면 자네의 진심을 믿어주지. 무슨 일인데요? 내일 아침 9시 서울역 광장으로 오게. 거기서 지시를 내릴 거야. 회장은 돌아서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하주는 테라스에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서울역 광장. 하주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회장은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옆에는 큰 박스 2개가 놓여 있었다. 왔군. 회장이 말했다. 이 박스 안에는 헌 옷가지와 생필품들이 들어있네. 오늘 자네 할 일은 노숙자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주는 거야. 그게 다인가요? 하준이 의아하게 물었다. 아니, 하나 더 있지. 자네가 입고 있는 정장을 벗고 이 작업복을 입게. 회장이 낡은 작업복 한 벌을 건넸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는데요? 내가 보고 싶은 건 자네의 겸손함이야. 재벌가 사위가 되려면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네. 하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옷을 벗기 시작했다. 명품 정장을 벗고 해진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도 없는 광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초라했다. 자, 이제 저 사람들에게 가보게. 회장이 가리킨 곳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다. 하주는 박스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기 옷이랑 물건들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하준의 목소리는 불편함으로 가득했다. 노숙자들이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거 너무 낡았어. 다른 거 없어? 한 노숙자가 불평했다. 그게 전부예요. 하준이 짜증스럽게 답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준의 표정에서 불쾌함이 역력했다. 야, 젊은이. 이거 입기 싫으면 다른 걸로 바꿔줘. 다른 노숙자가 옷을 내밀었다. 제가 뭐 옷가게 직원인가요? 있는 거나 가져가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그때 한 노숙자 할머니가 하준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고맙네. 요즘 추운데 이런 것도 귀해.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낡은 점퍼 하나를 집었다. 하준은 잠깐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네,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서자마자 하준은 손을 털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 모습을 회장은 놓치지 않았다. 일을 마친 하준이 회장에게 돌아왔다. 다 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아직 하나 더 남았네. 회장이 말했다. 저기 저 할머니 보이나? 저분이 사시는 곳까지 짐을 날라다 드리게. 네. 하준의 얼굴이 굳었다. 왜 제가 그런 걸? 자네가 내 사위가 되고 싶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준은 마지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어머, 고맙네.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돼.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길을 안내했다. 할머니의 집은 쪽방촌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하주는 짐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랐다. 젊은이 힘들지? 미안하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주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회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주는 할 수 있을 때만 친절했다. 정말 힘들거나 불편할 때는 본색을 드러냈다. 할머니의 방에 도착했다. 비좁고 낡은 방이었다. 여기 놔주게. 하주는 짐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차라도 한잔하고 가려무나.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다. 아니에요. 됐습니다. 하주는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가 따른 보리차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컵이 깨끗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가봐야겠습니다. 하주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그래, 조심히 가렴. 회장은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걸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다는 거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밖으로 나온 하주는 손을 연신 털며 투덜거렸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회장은 하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준군, 자네는 불합격이야. 뭐라고요?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없네. 유나와의 약혼은 취소하겠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키신 대로 다 했잖아요. 하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겉으로만 했을 뿐이지. 자네의 눈빛, 표정, 태도 모두 거짓이었네. 자네는 약자를 경멸하고 있었어. 회장의 말에 하준은 할 말을 잃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됐네. 내 딸은 자네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없어. 회장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회장은 차에 올라 휴대폰을 꺼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보세요, 아빠? 유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준군과 약혼은 취소해야겠다. 전화 너머로 유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유나야, 아빠를 믿어라. 이건 널 위한 거야. 유나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회장은 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싫어요. 하준 오빠를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사랑해요. 하준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아빠만 모르시는 거예요. 유나가 소리쳤다.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유나야, 아빠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하준 오빠도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유나는 고집스럽게 답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 좀 들어봐. 뭔데요? 하준군이 친구와 나눈 대화야. 카페에서 녹음한 거지. 회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하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재벌가 사위 자리면 충분하지.
이윤아 씨는 착하긴 한데 좀 순진해. 뭐든지 내 말만 믿으니까 다루기 쉬워.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합성이에요. 누가 오빠를 모함하려고.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유나야, 합성이 아니야. 내가 직접 녹음한 거야. 믿을 수 없어요. 하준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나는 귀를 막았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멀어 있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봐. 오늘 하준 군이 노숙자들에게 봉사활동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찍어뒀어. 회장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하준이 노숙자들을 대하며 불쾌해하는 모습, 할머니의 차를 거절하며 인상 찌푸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유나야, 아빠가 이러는 게 널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막으려는 거야.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유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 아빠도 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거짓 위에 세울 수 없단다. 한참을 운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제가 바보 같죠?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배신한 게 문제지. 회장은 딸의 눈물을 닦아줬다. 제가 하준 오빠를 직접 만나서 물어볼게요. 제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유나가 말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너 스스로 확인해야 후회가 없을 테니까. 근데 아빠,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유나가 물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아빠가 지난 일주일간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했단다. 하준 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네.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래. 낡은 옷을 입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처럼 행동했지. 그리고 하준 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어. 회장은 지난 일주일의 경험들을 딸에게 들려줬다. 은행 앞에서의 일 거의 차에 칠 뻔했던 순간, 카페에서 들은 대화들. 유나는 입을 벌린 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 저 때문에 그런 고생을. 고생이 아니야. 내 딸을 지키는 일인데. 그럼 그때 아빠가 도움을 청했을 때 하준 오빠가 외면했다는 거죠? 유나가 물었다. 그래.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오히려 귀찮아했지. 회장의 말에 유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순진한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거야.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외면했나요? 유나가 물었다. 아니, 오히려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단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박수진이라는 젊은 간호사가 있었어. 그 친구는 아빠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지. 식사도 사주고 걱정도 해주고. 어떤 분인데요? 너보다 조금 어린 것 같던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마음씨가 정말 따뜻했어. 모르는 노인을 그렇게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하더라. 회장이 말했다. 저도 그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유나가 말했다. 그래,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아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하준 오빠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마음대로 하렴.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다만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랄 뿐이야. 회장이 말했다. 유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일 하준 오빠를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아빠는 내 결정을 믿는다. 회장은 딸을 안아주었다. 유나는 아버지 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다. 배신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각오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방에 앉아 하준과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나눴던 대화들,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준의 웃음이 진심이었을까?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었을까? 유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하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내일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곧 하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오후 2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일 보자.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다. 일요일 오후 2시, 카페. 유나는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다. 마음이 복잡해서 마실 수가 없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유나야, 미안. 조금 늦었지? 괜찮아요. 앉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하준은 그것을 눈치채고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오빠, 물어볼 게 있어요. 유나가 하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한테 숨기는 거 없죠? 하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뭘 숨기겠어? 우리 사이잖아. 정말요? 그럼 왜 금요일에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카페 안에 하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재벌가 사위 자리면 충분하지.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유나야, 이건 오해야. 내가 그냥 친구 앞에서 허세 부린 거야. 허세? 유나가 냉소를 지었다. 내가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는 것도 허세예요? 유나야, 제발 들어봐. 나 정말 됐어요. 유나가 손을 들어 하준을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유나야, 제발. 나 진짜 너 사랑해.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야. 하준이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유나는 손을 뿌리쳤다. 사랑한다는 말, 이제 믿을 수 없어요. 유나야. 오빠, 우리 아빠가 노숙자분들 돕는 봉사활동 하셨을 때 오빠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봤어요. 유나가 휴대폰에서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하준이 노숙자들을 대하며 불쾌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건 그때 내가 좀 예민했어. 회사 일이 힘들어서. 변명은 그만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가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변할게. 하준이 애원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본성은 더더욱. 유나야, 제발. 약혼은 취소할게요. 반지 돌려드릴게요.
유나가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간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좋아. 솔직하게 말하자. 난 내 아버지 재산이 필요했어. 그게 뭐가 나빠? 이 세상에 순수한 사랑 같은 거 없어. 다들 뭔가를 얻으려고 만나는 거야.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봤다.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하지만 너도 나한테서 뭘 얻으려고 했잖아. 안정감, 의지할 사람, 그런 거 말이야. 우리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라고. 하준이 비웃듯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했어요. 오빠가 가진 게 없어도 사랑했을 거예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건 내가 재벌 딸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야. 내가 가난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었겠어? 하준의 말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됐어. 이제 끝이네.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회하지 마. 나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날 거야. 그는 약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이거라도 팔아야겠네.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유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잠시 후 누군가 유나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깨끗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다. 네, 괜찮아요.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기, 실례지만 방금 전 대화 들었어요. 참 힘드시겠어요. 여성이 따뜻하게 말했다. 누구세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유나는 순간 기억이 났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간호사. 아, 혹시 우리 아버지를. 네, 아버지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혹시 지난주에 노인분 한 분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아, 있긴 한데.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유나가 말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변장하신 거예요. 약혼자를 시험하려고. 수진은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제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셨던 거네요. 언니,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유나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어르신들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나저나 괜찮으세요? 방금 전 상황이 좀 솔직히 힘들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유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 남자분은 잘못 만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는 수진과 대화하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 언니,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랑 이야기하니까 위로가 돼요. 물론이죠. 제 연락처 드릴게요. 수진이 명함을 건넸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 반가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웃었다. 유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새로운 친구를 얻은 것 같았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하준은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슴은 아프지만 지금 끝난 게 다행이다. 한 달 후 회장실. 한태성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가 조금씩 상처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박수진과 좋은 친구가 되어
자주 만나며 위로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민수진 씨가 오셨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들어오라고 하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회장실에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오게. 편하게 앉아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를 왜 부르신 건지. 지난번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했네요. 제가 변장하고 있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오히려 유나 씨가 힘들 때 제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다. 수진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다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가르침이네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텐데. 회장님도 유나 씨를 위해 직접 변장까지 하시며 시험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수진이 말했다.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모라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분명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삶에 대한 철학, 가치관, 꿈에 대해서. 회장은 수진과 대화하며 느꼈다. 이 젊은이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수진 씨, 혹시 우리 재단에서 일할 생각 없나요? 회장이 제안했다. 재단이요? 네.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인데 수진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병원에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한 건 아니니까. 조건도 지금보다 더 좋게 해드릴 거예요. 회장이 명함을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나간 후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수진 같은 사람도 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집으로 돌아갔다. 유나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빠, 오늘 수진 언니 만나셨어요? 응. 재단 일 제안했어. 정말요? 언니가 뭐래요? 생각해 보겠대. 좋은 사람이더라. 회장이 딸 옆에 앉았다. 아빠, 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유나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뭘?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더라고요. 상대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 하준 오빠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때 아빠가 시험하지 않았다면 저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더 현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사랑은 믿을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날 때까지. 유나가 환하게 웃었다. 3개월 후 재단 사무실. 수지는 결국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유나와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 유나 씨, 이번 주말에 노숙자분들 급식 봉사 어때요?
좋아요. 저도 참여할게요.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딸이 다시 웃고 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회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김 비서가 물었다. 응, 그날 일을 생각하고 있어. 어떤 날 말씀이신가요? 내가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했을 때 말이야.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배웠어.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라는 것. 회장이 말했다. 유나 양도 그걸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내 딸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됐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지. 하준 씨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회사에서 잘리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더군. 뭐, 그 친구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이 맑았다. 한 달 후, 유나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의사였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나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호는 매주 휴일마다 무료 진료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왜 하세요? 유나가 물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 같은 것.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유나는 그 미소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준과는 다른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잘 통하겠네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저녁 유나는 아버지에게 민호 이야기를 했다. 아빠,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매주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게 느껴졌어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회장은 딸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 알아가 봐.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네, 아빠. 이제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스스로 배운 거야.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하준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더 현명해졌다.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알았다. 6개월 후 재단 창립 기념행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유나와 민호는 함께 무대에 올라 봉사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회장은 객석에서 딸을 바라봤다. 딸은 행복해 보였다. 진짜 행복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민호가 회장에게 인사를 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반갑네. 유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유나 씨한테 회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 변장까지 하시며 시험하셨다면서요? 아, 그 이야기까지 했구나. 회장이 웃었다.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네는 시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자네 같은 사람은 숨기는 게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가 진짜잖아요. 회장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나를 잘 부탁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유나가 다가왔다. 아빠, 민호 씨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남자들끼리 할 이야기. 회장이 웃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호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 회장은 안심이 되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하준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유나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강민호라는 청년도 괜찮아 보인다. 이번엔 시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 하주는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드러났고 민호는 숨길 게 없으니 걱정이 없다. 내가 노인으로 변장했던 그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나가 이제는 그걸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회장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내가 있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여보,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 당신도 안심해도 돼.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하준과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유나는 성장했다.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았다. 회장이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하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그리고 유나는 그것을 배웠다. 재벌 회장 한태성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었고 인생의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유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고 진짜 품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한 회장의 자식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